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고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다음 현물 ETF 승인은 이더리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당장 5월에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하는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오늘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 다음으로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현물 ETF 승인을 받을 코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더리움이죠. 블랙록을 포함한 자산운용사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한 상태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이게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승인해 줄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 SEC에서 밝힌 내용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블랙록이 신청 서류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립토 퀀트에 이 글을 쓰는 맥디 이 사람이 트위터에 올려놓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현황을 보면 이렇게 7개의 기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베네크 왼쪽 위부터 그 다음에 아크21 쉐어스 그리고 해쉬덱스, 그레이스케일, 또 인베스코 갤럭시, 아이쉐어, 블랙록이죠. 또 피델리티. 자, 이렇게 7개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올랐죠. 이제 이더리움 차례다. 현물 ETF 승인 다음 순서가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다. 자,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CNBC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이 된 11일에 보도한 기사를 보면 제목이 이더리움 가격은 ETF 기대감으로 급등하지만 SEC는 비트코인보다 덜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C가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위원장 게리 갠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할 때 발표한 성명서 그걸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지 말지 SEC 위원 5명, 갠슬러까지 포함해서 5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공화당 위원 2명은 찬성, 민주당 위원 2명은 반대. 여기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사람이 갠슬러죠. 갠슬러가 찬성을 하면서 승인이 된 거죠. 물론 법원 판결 때문에 승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민주당 위원 2명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갠슬러는 찬성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언젠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투표한다고 예상을 해보면 갠슬러를 비롯한 SEC 위원들이 지금과 똑같다면 그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공화당 위원 2명, 민주당 위원 2명, 그리고 민주당의 갠슬러 위원장 이렇게 5명이 투표를 하게 되겠죠. 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갠슬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현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고요. 이제부터 갠슬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갠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성명을 낸 걸 보면 승인해주기 싫은데 법원 판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다. 이렇게 딱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콕 집어서 강조를 한 게 이번 승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 증권이 아닌 상품인 비트코인에만 해당하는 거고 증권인 코인들 상장 기준을 우리가 지금 승인해 준 게 아니다. 내가 얘기를 해왔듯이 광범위하게 이 대다수 코인 자산은 투자 계약이고 연방증권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단순화를 하자면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것이다. 이번 승인 결정은 비트코인에만 해당되는 거다. 다른 코인들은 광범위하게 대부분 증권이다. 그러니 현물 ETF 승인 이거 꿈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특정 코인을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갠슬러는 의회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아니냐 질문에 답변을 해라 이랬을 때 답변은 하지 않고 원칙만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보면 갠슬러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해 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블랙록이 SEC에 이 신청 서류를 내면서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서류인데요. 블랙록은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강하게 밝혔던 것과 달리 이더리움은 현재 증권일 수도 있고 SEC나 연방법원에 의해서 미래의 증권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를 합니다. 이더는 현재 연방법에 따라 증권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더가 증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기준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믿고 현물 ETF를 지금 신청하지만 우리 판단과 달리 증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를 합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자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좀 다르죠. 보면요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자료인데 우리는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SEC나 연방법원이 미래의 증권이라는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같은 현물 ETF 신청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현재 증권이 아니라고 믿지만 혹시 미래의 증권 판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점 그거는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미래뿐 아니라 당장 현재 증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EC 갠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블랙록도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현재 증권이 아니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나오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실하게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들도 증권성이 강하지만 거래 규모가 크면 그런 코인들은 조건을 붙여서 이 상품처럼 증권이 아닌 상품처럼 취급을 받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공화당의 신시아 러미스 그리고 민주당의 키어스틴 길리브랜드 이 두 의원이 공동으로 냈던 법안 그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법안 통과되는 거는 글쎄 이게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사실 이더리움이 현물 ETF 승인을 받는 게 좋은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비트코인은 누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규칙을 바꾸거나 하는 권한이 없지만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방식으로 하드 포크를 한 다음에 특히나 일종의 주식회사처럼 코인을 많이 가지면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 갖는 파워가 커지는 그런 코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그거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